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뽑을 수 있는 최악의 FA컵 대진을 골랐습니다. 토트넘 대 맨시티.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다면 토트넘이 홈 경기를 하게 된다는 점인데, 손흥민 선수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맨시티와의 대결은 사실상 승리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막상 살펴보니까 토트넘 팬들의 반응과 맨시티 팬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비슷합니다. 아니,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토트넘과 맨시티의 FA컵 경기는 1월 28일날 치러지게 됩니다. 1월 28일날에 토트넘의 손흥민이 돌아올 수 없냐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아시안컵의 이 조별리그가 1월 15일 1월 20일 그리고 1월 25일날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탈락한다, 그리고 이제 3위가 출전할 수 있는 자리도 못 나간다 라고 하면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팀에 복귀하겠죠. 그러면은 맨시티와의 경기를 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컵 우승해야죠. 아니, 이거 조별리그에서 탈락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고, 손흥민 선수는 결국에는 2월까지 이제 토트넘에서 못 뛸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필이면은 토트넘과 맨시티 이 두 팀이 FA컵에서 만나버렸습니다. 토트넘은 번리를 1대0으로 이기고 올라왔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허더스필드를 5대0으로 박살내면서 FA컵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또 빛났던 선수가 있죠. 이 케빈 데브라이너의 등장 이후 또 3골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맨시티는 케빈 데브라이너의 복귀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할 만한데, 이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 이 두 팀이 맞붙는다라는 소식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축구 팬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첼시와 아스톤 빌라 역시 굉장히 안 좋은 대진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부 리그끼리 맞붙는다는 게 사실상 다른 팀들에게는 행운이죠. 와포드 사우스햄튼, 블랙번 로버스 대 렉셈, 이거 본머스와 스완지 시티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웨스트 브롬위치 아니면 이제 브렌트포드와 올버햄튼의 승자. 그러니까 2차전을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 경기에서 치르게 되고, 만약에 브렌트포드를 이기게 되면은 웨스트 브롬위치 알비온이랑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팀들이 있는데, 이름도 잘 모르는 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벤트리 시티, 셰필드 웬즈데이. 이런 팀들은 사실상 이 축구 팬들, 웬만한 축구 팬들 아니면 알기 힘든 그런 팀들 이름이고, 데인 스칼렛이 있었던 입스위치도 있군요. 입스위치라던가 메이드스톤 유나이티드. 진짜 이런 팀이랑 붙을 수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첼시나 아스톤 빌라랑 붙게 되었고,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노리치나 아니면 브리스털 로버스 이 두 팀 간의 어떤 경기에서 승리한 팀과 함께 이제 대결을 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리버풀도 나쁘지 않은 대진을 받았는데, 토트넘이랑 맨체스터 시티가 꽝 붙어버렸습니다. 첼시랑 아스톤 빌라보다도 사실상 둘 다 상위권의 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 경기 이 대진을 보면서 정말 헛웃음만 나오는데, FA컵의 어떤 경기들을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4th 라운드, 그러니까 32강전입니다. 이게 1월 27일날 치러지고, 만약에 토트넘이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이겨서 다음 라운드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2월 28일, 이때는 이제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맨시티와의 경기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케빈 데브라이너의 어떤 복귀를 굉장히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맨시티에서도 맨시티가 토트넘과 FA컵에서 붙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팬들 반응이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맨시티 반응인데, 30몇 팀 중에 토트넘 진짜 두 번째, 그러니까 차악이다. 최악은 아마 리버풀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완전 최악이다. 아니, 토트넘 경기장에서 우리는 골을 넣은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거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최악이 맞다. 과르디올라가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지금까지 즐거웠어, 이런 식의 댓글을 쓰는 분도 있었고, 이 석유를 더 파가지고 이거를 좀 피했어야지 이러면서 돈으로 로비해가지고 토트넘 정도는 피했어야지, 이런 식의 자체 농담도 나오고 있고, 우리는 항상 손흥민 때문에 망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시안컵을 갔기 때문에 뛰지 않을 거고, 손흥민 정도로 우리의 어떤 수비를 괴롭힐 수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손흥민 없는 토트넘한테도 진다면은, 그러면 올해 우리가 트래블을 들 수 있다라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손흥민 없는 토트넘에게 지면 FA컵을 못 따기 때문에 정식 트래블은 이제 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르너가 이제 토트넘에 오는 게 확정이 됐는데
혹시나 이 토트넘에 와가지고 갑자기 맨시티를 상대로 기량을 발휘한다 이런 가능성도 이제 경계하고 있는 것 같고 클루셉스키가 벌써 이 맨시티를 상대로 3골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다. 근데 시티를 상대로 4경기밖에 안 했는데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클루셉스키에 대한 어떤 경계심도 높은 것 같고 아 베르너가 우리를 찢어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약간 농담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맨시티를 괴롭히던 방식이 원래는 케인과 손흥민이었고 그 다음에는 손흥민이었는데 야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을 어떻게 우리를 괴롭힐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전에 있었던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 혹시 까먹으셨다면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토트넘이 맨시티를 1대 0으로 이겼던 이때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FA컵 경기였겠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어쨌건 맨시티는 좀 토트넘에게 약한 모습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적어도 우리는 케빈 데브라이너랑 혼란이 있잖아. 쟤네들은 손흥민이 없고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토트넘 경기장에서 골을 못 넣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페널티킥도 있었는데 2개 다 놓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반응도 굉장히 웃기죠. 맨시티를 뽑았다라는 이야기야. FFS. 제길. 약간 이런 느낌의 단어라고 볼 수 있고. 자, I bet both clubs are like, God damn it. 양 팀 다 망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맞죠? 야, 우리가 지금 그 맨시티만큼 이러한 안 좋은 리액션이 나올 수 있는 팀은 리버풀밖에 없다. 그리고 적어도 홈 경기네. 홈 경기에서 이제 맨시티를 상대로 강한 토트넘이기 때문에 그래도 솔직히 리버풀 상대로 뛰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다. 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맨시티한테는 진짜 최악의 선정이었을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야 손흥민이 없이 맨시티를 상대해야 된다. RIP, Rest in Peace, 평안을 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베르너가 왼쪽 존슨이 오른쪽 히샬리송이 중간에 있는데 만약에 맨시티를 박살낸다 그러면은 뭐 완전 축제죠. 완전 축제고 야 세상에 만약에 어떤 뭐 사주를 보러 갔다가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이 세 명의 선수로 그러니까 존슨, 히샬리송, 베르너를 데리고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면은 야 나는 그냥 웃고서 복채 다시 내놓으라고 할 거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예측할 수가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클루셉스키가 묘하게 맨시티 선두를 잘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수마, 사르, 손흥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맨유를 상대하고 그리고 맨시티도 상대를 해야 됩니다. 맨유는 이제 리그에서 상대하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FA컵에서 상대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선수들 없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메디슨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세센용 메디슨이 이제 1월 14일 날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솔로몬, 로메로 같은 선수들도 지금 1월 31일 정도까지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로메로가 돌아올 수 있을지가 일단 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로메로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현재 우리가 영입하려고 하고 있는 드라구신 이 선수가 이제 토트넘에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반더벤과 드라구신이 뒤에 서고 그리고 우도기 포로 벤탄쿠르를 중간에다가 놓고 로셀소 메디슨 그리고 최전방에 베르너 히샬리송 존슨 이 조합으로 이제 뛸 수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맨시티도 토트넘 이기기 쉽겠네라고 보기는 어렵죠. 하지만 역시 문제는 손흥민 선수가 없는 최전방. 무게감이 확실히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요. 맨시티가 과연 토트넘에게 그냥 전통적으로 안 좋은 것인지 아니면 손흥민한테 안 좋은 것인지 이 부분이 결국에는 FA컵의 향방을 가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베르너 그리고 히샬리송의 조합이 좀 터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존슨도 최근에 골을 넣을 만한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맨시티를 상대로는 골망을 좀 흔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손흥민 선수가 없이 버티고 있는 이 토트넘이 만약에 정말 맨시티를 상대로 이길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뭐 사실상 이 하반기에 토트넘이 정말 기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뭐 맨시티한테 진다고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손흥민 선수가 빠져 있고 그리고 심지어 비수마, 사르도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 혼란이 돌아오고 케빈 데브라이너가 돌아온 이 맨시티를 상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기도 메타. 토트넘이 이겼으면 좋겠다. 기도 메타로 이 경기를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다가오는 아시안컵 예선 경기들과 더불어서 이 토트넘의 경기들 역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입중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구독과 알림 설정,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